사업자 등록증? 딱 이렇게 점집인데 딱 보니까. 그러니까 점집인데 대문을 보세요. 이게 네. 아까 같은 5층 그런 개념도 아니고 네. 아까 같이 뭐 이렇게 이 단독처럼 생긴 네. 그런 집 모양 대문도 아니고 이건 전형적인 단독주택처럼 생겼잖아요. 대문이. 네. 그쵸? 지하를 보여주려고. 꽃대신은 주로 지하로 들어갑니다. 왜? 이걸 치워야 되잖아. 네. 예, 징을 치든 북을 치든 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상으로 가면 소음이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이 좀 덜 들잖아요. 월세가 싼 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지하층에나 주로 이제 꽃대신,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안 살라고 그러는데 꽃대신까지 꽂아 놓으면 여러분들은 더 안 사겠지. 그죠?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또 나의 종교하고 위배되기 때문에 안 산다는 사람도 있어. 자, 요거 지하입니다. 지하치고는 뭐가 좀 다르죠? 뭐 어떤 느낌이세요? 빛이 좀 들어가죠? 아, 이게 반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딱 계단 반 개층 정도, 이게 한 개층 딱 내려가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하는 통상 좀 많이 들어간 지하를 좀 알고 있죠? 빌라들 보면 많이 들어간 걸 지하로 표출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찌 보면 단독주택에 살짝 내려간 정말 계단 하나인데 지하로 표현이 된다. 해가 이렇게 짱짱하게 드는데 그런 거를 보여드린 거고, 자, 이거 또 보시면 어떻게 표출되어 있습니까? 다세대 주택, 지하 64, 1층, 2층. 그러니까 이게 지하하고 1, 2층 되어 있는 진짜 주택처럼 생긴 것도 다세대가 맞네. 이런 느낌을 딱 가지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부터 보면은 이거는 단독일 거야. 이거는 다세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 옛날에 이제 옛날에 이제 낙성대 뒤쪽에 이제 물건 하나 한 게 있는데 생김새는 완전 단독인 거예요. 그냥 뭐 2층도 진짜 단독이야. 근데 거기 2층만 딱 다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층만 경매가 나와서 사고 판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형에 굉장히 조금 놀랄 때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걸 보고 이게 왜 단독이 반tum이 나왔지? 근데 다 그럴 일 없잖아요. 근데 이제 등기나 이런 걸 띄워보면 다세대로 돼 있다. 은근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지하층으로 표시라고 돼 있고 밑에 파란 거 크게 읽어보시죠. 지하층으로 표시. 문구는 반지하 형태이고 오히려 완전하게 1층이거나 2층처럼 노출되는 지하도 있다. 네. 여기는 반지하인데 완전히 1층처럼 된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2층인가 싶은데 반지하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완전히 1층이거나 2층이다 그러면은 서류를 떼보기 전까지는 잘 이게 구별이 안 될 만한 그런 집들도 은근히 있어요. 자, 그런 집들은 경매 사이트나 이런 데서 보면 지하라고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처럼 척 보면 아는 모든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이래독을 끝까지 하지 않고 이렇게 물건만 이렇게 외관만 딱 보는 사람 있잖아요. 빨간 거 패스. 자, 유치권 써 있으면 패스. 지분은 당연히 패스라고 제가 시킵니다만은 그리고는 뭐 이렇게 지하 딱 그려버리면 여러분들이 일단 안 본단 말이죠. 보고는 보겠죠. 근데 옆 사람한테 이제 이거를 뭐 남편이나 부인한테 나 이것 좀 사볼래 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죠. 산다 그러면 너는 왜 사도 이런 지하를 사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돈도 안 대주면서. 그래. 그런데다가 자기는 또 열심히 사서 월세 수익도 보는 그런 지하를 샀어. 그랬는데 또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누구한테 경매를 사긴 샀는데 지하 샀단 말을 또 못한 놈도 있어. 살짝 찔리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아무리 지하든 반지하든 사도 일반적인 수입차보다 비쌉니다. 그죠? 1억은 넘을 거 아니야. 그죠? 에쿠스 뭐 비싼 것도 9천만 원, 8천만 원 하는데 그거보다 더 비싼 걸 사서 들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워해. 이게 겸손한 건지 부족한 건지 모르지만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지 이제 좋은 걸 삽니다. 그래서 이 지하라는 거에 대해서 또 아까처럼 형태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유념하시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지하가 이런 거죠. 창문이 요거는 그래도 온몸이 나와 있죠. 어떤 지하는 창문이 반틈만 나온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더 반의 반도 안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의 발목만 보이는 사람도 있어. 진짜로. 근데 여기는 칸이 다 나와 있죠. 네,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제 지하를 살라고 할 때 이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하는 말이 뭐냐면은 누가 지하를 산다고 왜 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말을 하기를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빈집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가 사람이 찰까가 걱정스러우면은 그 지역의 물건을 조사할 때 야 반지하일 때 공실률이 얼마인지를 한번 조사를 하는 것도 조사 포인트죠. 그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실이 되면 어떡해요, 새 안 나가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이 지역에 이제 그 지하의 공실률을 조사하는 게 빠르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업자가 당연하게 아니 뭐하러 돈 주고 지하를 사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새도 안 나가요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에는 공실 천지겠네요. 이 동네는 썩어가지고요. 썩은 데에 계시는 사장님도 불쌍하신 분이시네요. 막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아니 그렇진 않죠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그 앞뒤 말이 모순이 돼. 그 모순을 발견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질문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면 여러분들이 조사할 때 이 지역을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깔고 앉아 있으면서. 통상은 자기가 깔고 있는 곳을 좋게 얘기하는 게 정상. 근데 자기가 깔고 있는 거를 나쁘게 얘기하면은 진짜 뭔 나쁜 원인이 있든가 얘가 비정상입니다. 그럼 두 가지 원인에 나쁜 원인이 구체적으로 뭐 있는가 공실을 조사를 해서 공실도 많지도 않은데 이런 거 보니까 얘는 좀 삐뚤어진 환경에서 자랐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 두 갈래에서.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나가면은 여기를 왜 삽니까? 그러면 바로 다크서클에 즉시 걸리면서 안 사야지 이렇게 지배를 당합니다. 그죠? 집에서의 독립을 외치면서 투표할 때는 주권이었고 어쩌고 국민 주권, 민주주의 이렇게 그래 놓고서는 부동산을 조사만 하면 바로 노예로 바로 전락해. 누가 뭔 말만 하면 다 믿어버려 그냥.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말 뒤지게 안 들어. 이게 자유가 있는 건지 주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리죠. 이게 노예도 됐다가 주인도 됐다가 그죠? 해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바뀌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바뀌려면은 아까 말한 그 논리, 지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 논리대로 자기가 사는 지역이 통상 좋아라 하죠. 좋으니까 그 자리에 먼저 앉지. 강제로 누가 앉힌 거 아니잖아. 자기가 그 가게를 얻으려고도 다녔고 그 지역에 알아봤고 전입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전화선도 넣고 전화해서 와이파이도 이렇게 깔고 이렇게 다 해놓고서는 안 좋다고 얘기해. 그러면 이유를 찾아내야 돼. 근데 그 이유가 합리적이면 좋은 거고 불합리적이면은 그 사람이 또라이인 거지. 그거를 조사하러 다니는 그게 시세조사의 묘미입니다. 진실을 파헤쳐 보려는 그런 기자 정신이 발휘가 되면 시세조사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궁금한 거야. 이걸 이렇게 물어볼까? 저렇게 물어볼까?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그냥 일견 딱 보고 요 지하니까 이거 안 좋네 끝. 안 좋은 반면에 싸겠죠. 네. 이렇게. 그럼 아까도 말했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욕심도 많은 초보자들은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하를 해서 그 매입가보다 가끔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은 집대로 남고 투자금대로 다시 회수되는 그런 건들이 가끔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1년에 몇 건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건을 찾으면 되겠네. 나는요 1년에요 한 달에 한 개씩 12개씩 꼭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런 탐사는 안 돼요. 요런 사람은 제가 봐도 옆에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씩 보물 찾듯이 1년에 예를 들면 정상적인 건 한두 개, 정말 이상한 또라이 같은 거 하나 사는 거는 1년에 한두 개 해봐야지. 요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의 어떤 그 실력이 늘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선수들이 보면은 옛날에 그 프로야구나 농구나 보면 어떻습니까? 감독이나 코치가 딱
가지고 아침부터 깨워가지고 밥 먹는 것까지 조절하면서 운동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프로 선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상 자기 훈련을 자기가 좀 많이 알아서 하는 편에 속하죠. 그죠? 근데 프로가 아닌 국가대표야. 그러면 아예 그냥 선수촌에 가다 놓고 관리해버리죠. 근데 이제 프로야구 선수 되면은 나름 자율성을 되게 존중해주죠. 그죠? 프로인데 돈은 더 벌어. 근데 자유로워.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스케줄 조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일정한 획일적인 패턴에 따라 투자도 하고 따라가시지만 일정한 수준이 달하면 금방 말한 것처럼 내 1년에 어떻게 하는데 한 개는 꼭 또라이 같은 거 하나 찾아봐야지. 보기 드문 거 한번 산삼 한번. 내가 여태는 그냥 장내삼 정도 파헤쳤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100년 된 산삼을 하나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가 이렇게 스케줄 관리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장내삼이 하나 발견되면 거기서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 비슷한 난이도가 비슷한 물건을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늘까요 안 늘까요?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안 되죠? 자, 덧셈만 뒤지게 해. 그럼 실력 늘어요 안 늘어요? 산수 실력? 안 되죠. 그건 쉽게 답이 나오죠? 예. 자, 2 더하기 3만 계속 해. 11 더하기 20까지는 했는데 235 더하기 356 하면 요거는 또 이렇게 돼. 자, 그러니까 덧셈이든 뭐든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야 된다. 곱셈도 그렇고. 자, 그래서 약간의 단계적 상승을 자기 스케줄대로 조절해야지 경매 투자하는데 여러분 옆에 부모처럼 따라다니면서 야 이번에는 이제 곱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관리하는 프로 선수처럼 해야 되는데 이 바닥이 이제 선수 관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감독이 되고 코치가 돼서 등급을 좀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은 천년만년 하수되는 거예요. 천년만년.